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그 서슬푸른 검찰 권력 유독 한 사람에게만 약합니다. 꼼짝달싹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앞에 가면은 작아지는 검찰, 바로 그 누구겠습니까? 양산에서 또아리 틀고 있는 평산거사로 불리는 문이죠. 요즘은 책방 장사로 짭짤하게 수입을 올린다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 투어 할 때 말이죠. 관광 올 때 필수 관광 코스 중에 한 개가 됐다 그러네. 그 평산이. 그 중국인들이 문을 대통령 때는 그렇게 좋아 안 했대요. 요즘 와서 이제 그 진심을 알아보고 소위 이제 중국식 표현으로는 진정한 군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평가하면서 SNS라든가 이런 게시물에 문재인하고 찍은 사진을 다 올리고 중국의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유하고 그런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는 중국에서 아마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 이제 평산에 가서 책도 사는 거죠. 문재인 관련 책도 사고 그러면서 문재인하고 팔짱 끼고 사진 찍고 이런 식이라. 이야, 이게 참 세상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더 짜증나는 이 뉴스는 이거였죠. 이거 문재인 사위 특혜 검찰 서면 조사가 지금 들어갔는데 한 달째 묵묵부답이다. 뭐 이게 뭐 조사에 응하겠다, 응하지 않겠다. 뭐 아예 반응이 없어요. 그냥 바위 덩어리 하나 앞에 가서 조서 던져놓고 제발 조서 좀 이렇게 좀 조사에 좀 응해주세요. 지금 이런 식이야. 옛날에도 벌써 몇 년 전에 말이죠. 윤석열 정부 초기 때죠. 그때도 문재인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검찰이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단 한마디로 그걸 그냥 일축해버렸죠. 그냥 게임 끝, 평정. 무엄하도다. 딱 한마디 했죠. 무엄하도다. 무례하다 그랬죠. 그 당시에. 그런데 표현이 무례하다가 제가 받아들이는 느낌으로는 왕이 말이죠. 저 밑에 이제 신하들에게 무엄하도다. 딱 그 분위기야, 그냥. 그냥 그걸로 깽 끝이야. 그 후로 그 어떤 시도도 없었어요. 결국 그 과정에서 대통령은 탄핵되고 이제 건자에서 내려왔고 검찰도 총장이 바뀌고 뭐 중요 보직들 다 바뀌었고 말이죠. 이제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한동훈 이원석이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도 합니다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 건드릴 수 있는 권력이 지금 없는 거야. 일은 정말 개엉망으로 했고 나라 그 국부를 엄청나게 그냥 갈기갈기 이제 찢어 발견해왔지만 소위 말해서 나쁜 의미로서 정치질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했죠. 이 사람이. 그래서 누구 그럽니다. 이 사람 허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발음도 좀 세고 이빨도 저기 17개인가 16개인가를 이게 지금 임플란트 했다 그러죠. 그래서 발음이 셉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뭐 그냥 그 한물간 기운 빠진 노인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쩝쩝 이런 어떤 별명도 과거에 있었죠. 그런데 실상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고 정치질만 딱 놓고 보면요. 제가 볼 때 이 사람은요. 거의 끝판왕급 정치질을 했어요. 자기 대통령 때는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언터처블. 완벽한 어떤 그런 아성을 구축했죠. 국회 장악, 지방 권력 장악. 그리고 본인의 지지율은 또 얼마나 높았습니까? 노태우 대통령 이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직선제 실시됐는데 역대 평균 지지율이 압도적 1위가 이 사람이에요. 문입니다. 문. 끝날 때까지 40% 넘었잖아요. 그거를 핸들링했다, 조작했다, 마사지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그거 자체가 스킬인 겁니다. 수완이랄까 할까, 뭔가 이렇게 그런 방면에 비상한 재주가 있었다. 너무도 많은 의혹이 있거든요. 부산 문현동 금도굴 사건. 그것도 이 사람과 연결된 의혹이잖아요. 물론 사실을 밝혀진 것은 아닌데 지금도 그걸 줄기차게 이제 추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극소수지만. 그런 거대한 의혹을 비롯해서 뭐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대통령이 될 인물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쪽 진영에서 두각을 나타낸 과정에는 막강한 어떤 금전적 그런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추측이 있죠.
그런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번도 뭐 유력한 뭐 기관에서 뭐 그런 것을 조사한 적도 없고 밝혀진 적도 없고 정치권에서 언급한 적도 없고 그냥 인터넷 공간에서 혹은 어떤 애국 운동 차원에서 극소수 사람들이 그걸 이야기할 뿐이죠. 문이 대통령이 된 데는 돈의 힘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를 입증을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전부 음모론이 되어 있어, 음모론. 입증되지 않은 주장, 그것이 1년, 2년, 3년 계속 가잖아요. 전부 음모론이 됩니다, 저절로. 부정선거도 결국 지금 그 위치에 가 있는 거죠. 엄청나게 지금 이게 명확한 어떤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국가기관에서 공신력이 있는 어떤 국가기관에서 그걸 부정선거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없잖아요. 판결도 없었고 수사도 없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하게 이건 부정선거인데 부정선거를 감추는 거대한 카르텔이 있다라고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봐라 부정선거 뭐 밝혀지지도 않잖아. 부정선거 주장 그거 그냥 뻥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결국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음모론 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가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음모론은 밝혀지지 않는 진실, 그게 음모론입니다. 계속해서 의혹은 제기하는데 안 밝혀진다? 그게 몇 년 간다? 음모론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제가 문재인 이 뉴스 이야기 하려다가 엉뚱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래 놓고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무섭죠. 너무도 이 사람은요, 그 대통령 자리에서 자신을 지키는, 자신을 방어하는 그런 방면에서는 아주 도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모든 걸 다 했어요. 거기다가 또 코로나까지 있어가지고, 코로나를 또 적절하게 이용해서 그게 실질적인 계엄 같은 것 아닙니까? 국민의 기본권 자유를 그냥 제한하는, 통제하는 그런 여러 행위도 했었고,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그냥 반대하는 어떤 그런 운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집회도 제한을 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자, 이 문재인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 검찰, 이 관련 뉴스는 아주 짤막합니다. 사위 있죠. 그 유명한 사위. 타이 이스타젯 그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서면 조사에 한 달째 답변조차 하지 않는 묵묵부답. 답변하기 싫다라는 말도 안 한대요, 그냥 아예 그냥 생 까는 거야, 그냥. 현재 이 전주지검 형사 3부 부장 배상윤 검사인데요. 지난 3월입니다. 문재인 측에 서면으로 질문지를 보낸 뒤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손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2월 중순쯤 문재인 측에 조사 시기와 장소, 방법 등에 대한 협의 요청을 했지만 문재인 측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측의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측은 변호인을 통해 서면 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측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서면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설문지를 보냈지만 한 달째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 한 달 전과 지금이 또 이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때는요, 어쩌면 윤 대통령 측이 또 살아날 수도 있는, 복귀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였지만 지금 또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니 것들이 까불어 봤자야 뭐 이런 식으로 좀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윤건정이가 요즘은 문재인을 대변하는 대변자 같은 인물이죠. 윤건정 의원. 지난달 3월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내온 질의서에 127개 문항이 있었는데 논문을 써도 될 정도로 방대한 내용이었다. 무시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검찰은 지난해 문재인 부인 김정숙과 그 딸 다혜에게도 소환 조사 등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아 조사하지 못했었죠. 그렇지만 다혜 같은 경우는 결국 1심에서 벌금형이 나왔죠. 1,500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자, 검찰에 따르면요, 다혜 씨는 고발을 통해 입건이 됐기 때문에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어떤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요게 2025년 4월 18일자 기사인데, 정말 이 사람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과연 사법출이 가능할까요? 그래,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우파는 너무 사람들이 나이브하거나 순진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도 일만 하려고 그랬다니까, 일만.
일 잘했잖아요, 두 분 다. 그리고 국가를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계획도 아주 좋았고, 그대로만 밀고 나가면 대한민국은 분명히 한 단계 발전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허리가 꺾여버린다. 결국 정치 때문이거든요, 정치. 그런 면에서 좌파들이 왜 정치를, 정치질이죠, 쉽게 말하면은, 좀 강교한 계략, 모략, 중상모략 뭐 포함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날조 조작, 왜곡 이런 어떤 수법을 동원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만들고 그걸 정치로 활용하고 그걸 선거에 이용하고 거기에 어리석게도 계속 속아 넘어가는 국민들, 다수 국민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무늬만 자유민주주의지 이미 중우정치입니다. 중우정치. 그런 속성을 이들은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례가 많아요. 이런 내용을 시민단체에서 잔뼈가 굵은 좌파 시민단체죠. 박원순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처음 됐을 때 삼선했잖아요. 박원순이도. 아무 일도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무 일도. 시장으로서. 필요 없대. 그런 일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시장하면서 뭐 자꾸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마찰이 커졌고 더 나중에 힘들어졌죠. 왜냐하면 시장 본인이 뭘 하려고 막 아둥바둥 안 해도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 여기 이제 시정 설계가 해가 바뀌기 전에 이미 다 완성이 되잖아요. 거기서 뭐 답이 다 나와요. 어차피. 근데 시장 본인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지 않아도 기본은 갑니다.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대통령도 비슷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각 부처에서 혹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려고 하는 그것을 조정만 잘해주면 된다. 뭐 그러면 발전한다라는 거지. 그런 기본 국가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요 후진국이 아니잖아요. 규모가 커진 사이즈가 커진 선진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이 행정 책임자가 아둥바둥 하지 않아도 잘 굴러간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걸 이 좌익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 대신에 권력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헤게모니를 여기서 이제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걸 잘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동원되는 여러 가지 이제 수법, 기법들이 소위 정치질이 마키아벨리가 볼 때는 100점을 줄만 할 정도로 굉장히 그쪽에서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이 우파는 정말 고지고대로 순진하다, 정말 올곧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달리 말하면 나이브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기도 합니다. 도처에 지금 이런 어떤 적과의 동침 아닙니까? 자, 문재인 얼굴을 너무 많이 오랫동안 띄워놨네요. 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저 문재인을 언제 감옥에 보낼 수 있을까? 누가 저 사람을 사법 처리할 수 있을까? 정의 구현할 수 있을까? 그것을 또 바라보는 어떤 측면에서 이번 대선이 또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문재인 정말 어떻게 보면 나쁜 의미로서 정말 대단합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